어제 조니 워커 블루 잘 먹었습니다. 아니 나는 저기 이만큼 남겨놓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도선이 네 도선이 안 된다고. 블루 뭐요? 블루라벨. 블루라벨인데 액션까지 써버리니까 제가 여기다가 책 맨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은 남아있겠지. 너 어제 공성님하고 저하고 이제 소주 넣고 양주 넣고 콜라 넣어서 사이 만들어보자. 하나씩 보는 거야 되니까 나는 뭐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자 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네.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딱 올라오면 되겠네. 괜찮아?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게 뭘까? 그치? 나는 이 친구들 둘이 볼 때 부러워요 사실. 왜냐면 나도 저 나이 때 저 기공을 했으면은 지금 구름을 타고 다니지 않을까. 맞지? 너네들 둘이서 잘 배워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청소해줘야 된다. 정혜까지. 정혜 니도 부탁해. 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이제 더 적게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해줘. 어제 님만 빼고 욕한 다 깼어요. 우리가 더 마무리해드릴게. 정상적으로 사실 깬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그 역한이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포호로 깨는 거예요. 이 공무포호가 뭐냐면 지리산에 가면 계룡산에 가면 수련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공무포호를 다 이루려고 몇십 년째 수련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지만 깰 수 있는 건데 사실 천국발공해서 깬다는 이 자체가 사실 사기죠 사기. 이런 게 다들 없어. 그죠? 수행하는 사람은 원래 수행을 하면서 어떠한 걸 이루는 게 사실 정상인데 우리는 야매를 막 깨고 있잖아. 누구 덕택에? 진천님. 네, 진천님 때문에. 사실 우리 운영자들도 이렇게 너무 좀 하면 야매 아니냐, 야매. 근데 당연히 진천님 생각이 있으시겠죠. 일단 깨고 나야지 더 큰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맞죠? 정혜, 어떻게 생각해요? 손이 저기 저가 있어 지금 물가에. 오라 그래 빨리 다시. 어제 그 강의를 뭐 아니고 그냥 이런 거를 했는데 이따가 점심 먹고 나면 아마 이제 삼정 수련을 할 거거든요. 삼정은 정명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좀 많이 깊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주제를 한번 드리려고 어떻게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가 어제 서두에 공인중개사 시험 제가 이야기를 살짝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며칠 고민을 했던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주집을 하고 할게요. 그 수련은 없는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야간 수련도 근데 오늘 그 상황 경과를 보고 일단 저녁 시간까지 좀 해보고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 민법 얘기를 잠깐 했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많이 힘들었다. 그걸 제가 연장해서 다시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수업하면 상관없는 건데, 그냥 들어보세요. 자, 우리 법은 민법이 있고 헌법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위에 물론 헌법이 있겠죠. 근데 이 헌법은 일단 그냥 고정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걸 무시하고, 이 민법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일들이 제한이 되는 법이에요. 헌법은 뭐죠? 헌법은 아마 니네가 잘 알 거야. 나라 부족해고 이러면 제한이 되는 거, 사람을 칼로 해하거나 죽이거나 하면 이 법에 제한을 받죠. 그럼 이 민법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겪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오락클릭한테 돈을 빌렸어. 5천만 원 빌렸는데 어찌한 상황에 의해서 못 갚게 됐어. 기한이 지나면. 그러면 오락클릭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감사합니다. 자, 5천만 원을 받으려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죠. 그때 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아니면 내가 공성님하고 부부 사이인데, 생각하기 싫지만 부부 사이인데 우리가 마음이 안 맞아서 이제 이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형법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민법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 그죠? 민법인데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제 말씀드린 거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정님이 자, 원정님이 돈이 되게 많으셔요. 근데 도선을 되게 이뻐하고 아껴요. 네. 도선이 하는 얘기는 그냥 다 들어주고 싶고, 왜냐하면 도선이 너무 잘했으니까 일도 잘해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도선, 내가 돈이 좀 많은데 어떤 내가 땅을 봤어. 근데 그거 일단 네 명의로 사자. 그래서 도선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천인 이냐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천인 이냐. 자, 여기 한 3만 평 되는데 진천인 이냐를 여기서 자, 돈은 원정이 돈으로 도선님 명의를 빌려 땅을 샀어요. 자, 매매계약을 진행했죠. 그러면은 돈은 원정이 돈이고 도선이 도선 명의로 진천이 이냐를 샀어요. 그러면 이 명의의 주인은 누구죠? 땅 명의는 이제 이냐를 대금을 지불했으니까 도선이죠. 도선 좋겠네. 지불 따라가지. 자, 그래서 이 두 분은 특수관계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지천님은 또 사람은 몰라. 이 땅을 살 분이 지천님하고 굉장히 인연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명의가 넘어왔어. 대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자, 끝났어. 잔금까지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넘어왔어. 자, 이러면은 이 인연은 누구 거? 도는 거죠. 근데 이게 도는 게 안 돼. 민법 공부하면서 우리가 아는 상식을 대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껴서 혼돈이 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에 이런 예시가 되게 많은데 내가 살아왔던 그런 관념을 다 깨야 돼.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엔 제일 기본 애기잖아요. 저런 두 사람이 아무 지금 권리를 행사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상황에서 도서는 소유권을 이전받고 외국으로 도망가도 돼요. 왜냐하면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계약 자체가 유효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원장님 제일 놀라시네.
내 돈 줬는데 씨왜 민식당이 아니야 씨 이러다가. 제3자의 이름으로 명의를, 그러니까 이 제3자 명의 신탁은 우리나라 법으로 불법입니다. 제3자 명의 신탁.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관계는 두 분이 알아서 하고, 이 소유권이 넘어갔던 소유권은 다시 친척님한테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제3자 명의 신탁.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대기업에서 되게 많고. 근데 이 제3자 명의 신탁에 예외 조항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부 간의 명의 신탁은 합법이에요. 둘이가 부부인데, 야, 내 돈인데, 일단 네 명으로 사. 이건 돼. 부부. 두 번째는 뭐냐면, 종주. 이게 뭐냐면, 문중에, 예를 들면, 김혜진 씨, 무슨 공파에 뭔데 대표가 용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중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개인 명의로 문중 돈을 써서 하는 건 요것도 합법이에요.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3자 명의신탁이 무조건 무효라. 왜냐? 실체가 없이 이 사람 돈이지만 이 사람이 자기 명의를 속이고 이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판다고 해서 이거는 등기가 되더라도 무효예요. 나중에 팔아먹지 못해.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왜 설명을 했느냐. 자, 오늘 또 수업을 하고 점점도 할 거고 다 할 건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수업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 이런 구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 하나하나 따지면 수업 자체가 안 되죠. 원장님 이거 이해 안 가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됐잖아. 네,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상황은 다르니까. 맞아요. 이따가 선정도 수업을 하시고 하실 건데, 내가 기존에 알던 어떤 그런 정보를 대입을 했을 때는 무조건 답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유의하시고. 우리 고현님은 경치도 사실 되잖아. 재미없죠? 자, 우리 어제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어제 우리 역학 깨는 법을 뭐라고 배웠죠? 전기를 어떻게 한다? 까먹었어요? 전기를 포함한다고? 전기를 통천으로 과도하게 유입했을 때 밑에 뭐가 올라오죠? 기운이? 전지기. 어떤 연료에서 전지기 올라오죠? 그렇지. 그러면 전기를 통천열로 과하게 당기면 지기가 수분양지기, 수분지기, 이 전지기가 급하게 올라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완전히 처음 발공이 되죠. 이 발공되는 기운으로 포를 내서 에어컨을 깬다고 했었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어저께 공부를 했던 과정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맞나요? 맞아? 빨리 정신이 들어오시라 해. 빨리 어디 갔어 정신이? 자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 포를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허는 알겠으니까 허가 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를 구분을 어떻게 하죠? 해하고요. 다시. 천기는 독에, 천기는
왜 기운입니다. 자, 요 천기는 뭐냐면, 요게, 뭔가, 되게 생각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건 뭐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푸른 하늘이죠. 우리가 이렇게 날씨 맑은 날 보면은, 야, 파랗다잖아. 그 푸른 하늘의 기운이.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 천기로 역할을 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천기는 뭐죠? 이거, 푸른 하늘의 기운. 근데 이 기운에 정화의 기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없어야요. 있어요. 천기에도 정화의 기운이 있어요. 우리가 통증을로 천기를 당겼을 때도 몸이 정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천기는 독의 기운이고, 천기는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푸른 하늘의 기운입니다. 총기가 우주의 기운이래. 네? 총기, 총. 우주의 기운이라고 천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저렇게 푸른 하늘에 저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어깨의 기운, 우주의 기운이라고 불러요. 어떤 놈이 우주의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천기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기운, 맑은 천기. 이따가 우주 얘기는 삼성을 배우면 우주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때 배우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천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하고 좀 관련있어요. 그러니까, 천기가 되게 많으면, 이제, 육신을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이 되게 강대해지고, 천기가 많이 모자라면, 힘이 줄어드는 대신에 술수가 난무하겠죠. 예를 들면, 힘이 막 커지니까 그냥 힘으로 다 조지려고 그래. 근데 내가 힘이 약한 사람은 머리를 쓰려 하고, 뭘 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천기가 많은 시대는 힘이 커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천기가 많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투시, 기강, 무속, 그 다음에 좌도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많이 성행을 했겠죠. 이게 근데 1988년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진천님하고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몇 년도? 소리 넓게 써야지. 자,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올림픽. 이 88년도를 기준으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천기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88년을 기준으로 천기가. 이때 변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88년 이후의 시기를 힘의 시대. 그래 88년 이전의 시기는 암흑의 시대. 자, 이게 힘의 시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힘이 강력해지는데 대신에 기감이 약하고, 기감이 묻어지죠. 기감이 묻어지니까 투시도 안 돼. 잘 안 돼. 이때는요, 감각의 시대에는 힘이 모자라니까 변치기 성향을 내. 투시도 막 잘 되고, 힘이 약한 대신에 이겨야 되니까.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호랑이가 담배를 피고 말했어. 진수들이 막
하고 우리 이 밖에도 용들도 막 돌아다니고 이런 시대였는데 88년을 기준으로 힘의 시대가 되면서 청기가 바닥에 맞았어. 아버지 바닥에 맞았어. 요 시대가 88년을 기준으로 왔어요. 지금까지 이어져 있어요. 88년 이전에 이후에 태어난 분은 이거겠죠. 손들어 빨리. 이게 안 되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이걸 우리 기공에서는 다른 말로 성층의 시대. 그러면 88년도 이후는 무슨 시대가 될까? 상천 아니고 천의 시대. 우리가 지금 요 시대에 수혈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증기가 많고 힘이 좋은 대신에 주시가 안 되고 기감이 많이 모자라고. 그래서 도장에 계열이 다 도장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기감을 잘 모르죠. 내가 과거로 그런 게 아니야.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장님 저기 저 선수분들 두 분인가? 3명 아닙니다. 3명. 예. 지금 2023, 4년도 되죠, 그죠? 이때 태어난 사람들하고 요때 태어난 사람들하고 비교를 잘 해보시면 저는 이제 집에 애가 우리가 있는데 우리 애들은 나오면서 눈을 뜨고 나왔어요. 근데 요때는 태어난 사람들이 3일, 4일, 5일을 가야지 이제 겨우겨우 그죠? 영국이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힘의 시대라서 청기가 많으시. 요즘 중학교 고등학생들 키가 175cm 큰 키 아니에요. 그냥 정상 맞나요? 근데 원장님 세대 때 75면은 완전 거인이죠. 근데 이걸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밥을 잘 먹고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요즘 애들은 작든다. 엄마 키가 158, 아빠 키가 165인데 아들 키는 183이다. 왜냐면 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성장 약을 잘 먹였고 밥도 잘 먹였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줬다. 아니에요. 유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게 큰 이유는요. 어제 제가 공룡 이야기 했죠. 공룡이 살던 시대에 왜 공룡이 그렇게 크느냐? 산소 농도가 지금 세대보다 2배, 3배가 많아서 혈량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힘의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가 힘의 시대다. 그러면 이 힘의 시대에 천기만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너무 크시다고요? 요정이 없죠. 요정이 힘이 많아요. 머리가 이만해질 수도 있어요. 머리만 잘 못 받으면. 근데 올바르게 통천혈을 통해서 청기를 잘 받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몸이 커질 수 있죠. 맞나요? 너는 몸이 왜 그래? 좋지가 않나? 오케이. 자, 이게 1988년도 이후에 시대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 힘의 시대. 이 얘기가 왜 수련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이게 이유가 다 있어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영화 얘기 좀 할게요. 영화 자주 보세요. 여기에도 우리 청명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화 토르 보세요. 토르 뭔지 알아?
토르 어떻게 생겼지? 망치, 예. 망치 들고 있죠. 잘생겼죠? 사람 이름이 뭐지? 노란색이 됐습니다. 본인이 비싸 생겼다고? 그거죠? 자, 토르. 토르가 살던 곳이 아스가르드. 영화 보면 나와요, 영화 보면. 자, 토르 동생이 있어요. 토르 동생이 이름이 뭐죠? 로키라고. 알아요, 로키? 영화 보셨어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맞아요, 로키. 초반부에 딱 보면 토르가 이 거인들하고 싸워요. 막 이렇게 망치 들고 가서 탁 들어가면 막 거인들이 막 알만해. 그래서 망치를 막 던지고 싸워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토르가 거인들하고 싸운다는 의미가 신과 거인의 전쟁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이기 때문에 털을 올릴 거예요. 이 로키는 거인들하고 같이 놀았다는 거죠. 이거라고 맞나요? 맞는지 모르신 거예요, 맞나요? 그지? 이렇게 있어, 비슷하게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포라는 개념에 수련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혀를 어떻게 잃었을까? 공이 뭐죠, 공? 기운을 비우고 누가 이 사람들은 비우다가 딱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얘기했다시피 채우다가 가 되는 이런 있었어요. 이게 이런 부류의 그런 과거에 있던 이런 신들과 이런 부류에 있던 어떤 거인들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알고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아마 알고 만든 거죠. 맞서도 기억이 안 나요? 전 세계 어디에 수련을 받고 있잖아요. 공무호로 하는 수련도 있고 호호로 하는 수련이 있지만 공무호가 합쳐진 수련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죠? 누군데? 어디? 누가 이래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련이 여기에 들어왔죠. 맞나요? 이렇게 개념을 잡아 나가고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와닿아져요. 그만큼 증명공이라는 수련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수련이에요. 역한을 단지 깬다는 그냥 개념보다 희미시대의 충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얘는 충기를 많이 받아들였네 이게. 아이 이해갔네요. 죄송해요. 과식이 아니고 자, 좀 더 과거랑 갈게요. 과거. 이제 영화가 아니고 아직도 상고시대라는 얘기를 하세요. 상고시대 좀 들어봤죠?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 느낌은 들어봤어? 성구시장 뭐지? 근데 느낌은 우리 한민족이 민족 문화가 시작된 데가 언제죠? 시대가? 고조선 맞나요? 고조선. 고조선의 유명한 사람 누구죠? 우리 시조 당군. 당군 이때 오미 마늘 먹고 막 이랬죠. 이게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의 역사가 시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곡된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 삼고시대가 뭐냐? 우리 한반도의,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반도의 민족 문화가 시작된 시기가 바로 삼고시대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조선 당군은 다 잊어버리세요. 이때부터 시작돼요. 자,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진화족 들어봤어요? 진화족? 중국에 있는 부족이죠. 진화족. 부족사들이에요. 이 한반도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펼쳐졌는데 이 삼고시대에도 역시나 진화족, 중국에 있는 진화족과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에 있는 시우 이 두 부족이 싸움을 치열했어요. 혹시 치우 들어봤어요? 치우? 치우 싸움. 그렇지. 이 진화족은 이 당시에 석기시대의 유물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돌도끼를 사용했어요. 창도 없었겠죠. 그냥 나무에다가 돌 뽑아서 쓰고 이런 석기시대의 그런 생각했죠. 이 돌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치우는 동두차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동으로 만든 얼굴에, 동으로 만든 머리에 얼굴은 철로 만든 얼굴을 쓰고 있었어요. 동두차례. 이 사람들은 돌 가지고 놀았는데, 치우는 쇠 청동기를 가지고 놀았어요. 이때 청동기 시대가 이때 열린 거예요. 그러면 돌 들고 싸우는 놈하고 새로 만든 창으로 들고 싸우는 누가 이길까? 당연히 이기죠. 백전백승. 얘네들 작살나고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기기관을 사용하는 시대라 사람이 인력거로 막 사람이 실어나가는 시대랑 비교를 할 수 있죠. 이 지나죠. 근데 이 치우쳐요. 어떤 사람들은 전설 속에 인물이다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자, 이거 사진 보세요. 네, 중간에 그 공간은 새요, 새. 까마귀. 근데 얘가 특징이 있어요. 알이 몇 개죠? 문조고. 전설에 나오는 새인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밑에 위에 JFA라고 적혀있죠. 이게 뭘까요? 재팬 풋볼 어소시에이션. 일본 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애들이 3조고 마크를 달고 몸을 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설의 이 3조고 새 강인함을 표현을 하려고 얘네들이 이걸 써요. 자, 이거 뭐죠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붉은 악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공식 서포터 이름이 뭐죠? 붉은 악마. 레드데빌스. 붉은 악마인데 이 사람 얼굴 작아요. 등장을 한 건데 얘가 누굴 뜻하고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동주철에 맞나요? 맞나요? 이 미친놈이 응원하면 되지 여기서 왜 이게 되었지? 우리는 치유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하면서 치유의 자손이니까 다 이겨버리겠다. 똑똑한 사람이죠.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역사를 아는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축구팀의 플러예요, 플러. 이게 잠깐, 이 누구야? 농구철에 치유 닮았죠?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엠블럼은 뭐냐면 호랑이에요, 호랑이. 이 치유를 처음에 넣는데 무당들하고 기독교 교회 등이 교회 어디였어? 목사님 아드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생지랄 난리를 쳐가지고 치료도 못 넣었어. 그래서 뭐가 있냐면 호랑이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호랑이 마크가 있어. 대신에 붉은 악마들은 이걸 써요. 치유.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A매치, 국가대표 A매치를 해서 42전 41승 1패인가요? 근데 그 1패도 내가 보고 있었지만 어이없게 했는데 거의 전승이 쳤어. 이런 마인드로 그런 마크를 만들었어요. 이 상조고도 사실은 일본이 치유하고 진화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일본의 상조고의 어떤 전설적인 기원이 있어. 그걸 따르려고 얘네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응원팀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원처럼 누군지 알아낸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 진화 속에 왕 이름이 헌놈이라는 거예요. 누구? 이 사람이 어느 날 치우천왕을 만났는데 쫄아버렸거든요. 청동기 갑옷을 막 입고 있으니까 지는 주택이 덮고 있는데 우와 이게 뭐지? 싸움이 일어났어요. 백전백승이야. 이길 수가 없잖아 치우를. 네. 전설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진화 속에 중국 사람들이 치우가 사망을 하고 나서 얘 묘를 찾아들었어요. 흔적을 없애려고. 치우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계속 말리니까 지니까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역사책이든 어떤 중국계의 어떤 역사를 뒤져보면 치우가 진화한테 계속 졌다는 말이 나와요. 패배했다. 근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치우 진화는 백전백승을 하는 사람이 바로 치우. 근데 이 헌원이라는 사람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신이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유행했던 수련이 중국의 송나라를 거쳐서 수련이 된 게 뭐냐면 떠오죠. 이 수련이 있어요. 송나라가 지나고 나서 이 헌원이 했던 수련. 그러면 헌 어디 있었고 헌 여기 있죠. 이때 사람들은 공무거라는 수련을 했을 것이고 여기에 치우 밑에 있던 사람들 치우랑 같이 있던 그 시대는 포허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 치우 천왕의 주변에 거인들이 조력자가 있어요. 조력자. 이 치유를 도와주는 사람들 조력자들. 거인들이 이 치유 천왕을 도와주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던 거인들이 치유를 다 도와줬어요.
백천백승이었죠. 요엘이가 토라는 얘기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이 있죠.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이 거인이 진짜 거인이었을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들은 토를 깨우쳤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토를 못하지만 공무원을 깨우쳤을 것이다. 네.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 시대의 전쟁은 신과 거인의 전쟁이 되겠죠. 아까 전에 토르 영화 얘기했죠. 토르는 신, 로키는 거인. 신과 거인의 전쟁이 이미 예전에 상고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이거를 천천히 만든 것도 아니고 역사를 보면 이렇게 두 신과 거인이 대립을 하고 서로 각기 다른 수련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를 가지고 지나주의 신은 뭐 우리가 생각한 뭐 하느님, 뭐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했듯이 어원이 참 중요한데 역시 예리하십니다, 교수님. 우리가 말하는 신은 뭐죠? 내가 신신신인데 신. 매울 신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